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기생 출신 최고의 비선실세 난세가 낳은 풍문녀 나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비선 최고의 실세라면 생각나는 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비선 라인인데 조선 후기에도 이런 기생 출신 비선 실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기생 출신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바로 나합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전남 나주 영산포 삼령동에서 태어난 양씨성의 여자아이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춤과 노래를 배워 기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조선말에 영의정을 3번이나 지낸 김좌근의 눈에 띄어서 한양으로 올라가 바로 애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좌근의 애첩이 되었다는 그 사연도 재밌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면 어디 외모만 예뻤을까요? 모든 것이 남자를 흘릴 정도로 대단했을 것이죠. 나합의 미모는 정말 남달랐답니다. 어찌나 예쁘든지 어린 나합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넋을 잃고 쳐다만 보았답니다. 그녀의 집은 영산마을 건너 의장촌 근처에 있었는데요. 의장촌은 영산공과 연결되어 있는 포구마을로서 나합은 처녀 시절부터 돈의 기샘에서 물을 깃고 살림살이를 씻었답니다. 그러자 그녀를 본 남자들이 얼에 상사병에 걸렸는데요. 나주 영산포 일대에서 불러지던 나주 영산 돈애기샘에 상추 씻는 저 큰애기, 속이빌랑 네가 먹고 겉이빌랑 활활 씻어 나를 주소, 이런 민요는 나합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남정네들의 욕망이 담겨있죠. 상추 잎을 속옷과 겉옷으로 비유하고 먹는 것을 정사로 언유한 이중의적 남녀상열지사라 할 수 있답니다. 그때 마침 영의정이었던 김좌근이 나주에 내려왔다가 그녀를 보게 되었다네요. 김좌근이 그녀를 보는 그 순간 바로 그녀한테 반해서 그녀를 한양으로 데려가 첩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략과 술수가 많은 데다 인사성도 빨라 그 독에 빠져든 김좌근은 그 여인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기생이라는 점만 빼면 어쩌면 최순실 사건과도 많이 닮은 꼴이죠. 황년의 매천 야래가 보면 그녀의 손에서 한 당파나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수령과 방백, 방백은 관찰사, 요즘 도지사지요. 이 방백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살이 어둡고 또 어리석어서 국가에 큰 해악만 끼친 임금이라서 암군으로 꼽히는 순조나 헌종, 철종 이렇게 3대에 걸쳐 6조 판서를 섭렵하였고요. 이렇게 영의정을 3차례나 지난 김좌근을 소나기에 넣을 만큼 절대 권력을 휘두른 요망한 여인으로 남편 몰래 빈객들과 간통을 하기도 했답니다. 파라코 시절에는 흥성군인 이하응조차도 김좌근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첩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할 정도로 그녀의 힘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첨배들은 이 여인을 삼정성에게나 붙이는 존칭인 하파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는데요. 나주 출신 하파라 하여 그녀를 나합이라고 불렀답니다. 즉 나주와 하파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뜻으로 보나 예우로 보나 요즘의 각하격인데 아무리 세도정성의 첩이라 할지라도 일개 기생 출신 천첩에게 하파라는 말은 좀 과한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뒷전에서는 그녀를 나주 조개라고 비아냥대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예전부터 조개라는 단어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조개는 조가비가 같은 짝이어야만 빈틈이 없이 꽉 맞기에 다른 짝을 넘보지 않는 생물로 비유한다네요. 조가비는 서로 다른 조가비를 짝으로 해 물려보면 아귀가 맞지 않고 틀어집니다. 나합은 자신이 말한 대로 중년 이후에는
오로지 김자근만을 섬기면서 잘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나합은 자신을 낮춰서 조개라고 했지만 사실 조개는 일부 일처의 상징이기도 하답니다. 나합의 합은 대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양반집 대문 양쪽에 늘어서 있는 작은 문간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합부인이 된 나주 나합은 김자근의 건세를 자신의 힘으로 사용했답니다. 지방 수령 임명을 자주우지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 윗세는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느 날 대청에 앉아 한양을 내려다보고 싶다며 시야를 가리고 있는 아래채와 집 앞의 민가들을 허물어 줄 것을 요청했다네요. 그러자 나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김자근은 아래채의 네 기둥을 조금씩 잘라내 낫게 만들었고요. 또 풍경을 가리고 있는 집 앞쪽의 민가 몇 채를 사들에 허물었답니다. 나합의 윗세가 그대로 드러난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합은 당대 최고 권력자의 윗세를 얻고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돈을 끌고 모은 탓에 평판은 나빴지만 나주 사람들에겐 또 구세주였다고 합니다. 전국이 혹독한 세금과 기근으로 허덕일 때 나합이 김자근을 구슬려 나주 지방의 구휼미를 풀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들은 관아터에 김자근을 칭송하는 영의정 김공자근 영세불망비로 적힌 공덕비도 세웠는데요. 과거에는 공덕비 건립을 금하도록 왕에게 건의까지 했던 자가 자신의 공덕비는 세운 격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어리거나 무능하면 권력과 돈을 거머쥐려고 설치는 자들이 측근에 들끓게 마련인데요. 삼정이 문란했던 시절 한번 볼까요? 탕관놀이들은 군력을 내지 못해 도망친 사람의 군포를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족침징, 또 황구첨정이라고 하여 젖먹이 어린애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내게 하는 것도 있었답니다. 또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받아내는 백골징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속 챙기기에 바빴던 시절이었답니다. 할 수 없이 무지렁이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하거나 도둑이 되었겠죠.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잖아요. 기녀의 신분에서 하파로 소쿠리 비행까지 탔던 나합도 1863년 고종의 등극과 이하응의 대원군 집정으로 몰락한 김자근과 함께 날개를 접어야 했답니다. 고종의 습정이 된 신정왕후 조대비는 나합에게 닷새 안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답니다. 그 틈에 대원군은 조대비의 명령을 천리하도록 해주겠다며 고종의 결혼 비용으로 10만냥, 경복궁 중건비로 10만냥의 거액을 뜯어갔다고 한대요. 참 대단한 술수와 배짱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몰락한 왕족으로 상갓집 개 취급을 당하며 건달 생활을 하던 이하응이 어느 날 술집에서 한 무관에게 뺨을 얻어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생 춘홍의 집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옆자리의 금군 별장 이장염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하응은 그래도 내가 왕족인데 일개 무관이 무례하다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그러자 이장염은 그의 뺨을 후리치면서 왕실의 종친이면 채통을 지켜야지 외상술이나 마시며 왕실을 더럽혀야 되겠소 이렇게 호통을 쳤다네요. 뺨을 맞고도 할 말이 없어진 이하응은 할 일 없이 술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뒷날 섭정이 된 대원군이 이장염을 운영궁으로 불렀습니다.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유언까지 써놓고 간 그에게 대원군은 자네는 이 자리에서도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염은 대감께서 그때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이 장염의 손을 장염의 마음이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대원군은 오늘 좋은 인재를 한 사람 얻었다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장염에게 극진히 술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염이 돌아갈 때 대원군은 하인들에게 거미대장이 나가시니 앞을 물리고 중문으로 모시라 이렇게 일렀답니다. 한양을 지키는 거미영의 수장자리를 적석에서 구두로 임명한 것입니다. 거미대장은 무반으로는 가장 높은 지위인 종이품으로 오늘날 수도방위사령관쯤 되는 자리랍니다. 잘못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던 대신 의기와 지조를 지킨 덕분에 장염은 목숨도 건지고 무장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생의 기고만장한 권력도 영원하지는 않고요. 의기와 지조를 지킨 사람만이 목숨도 건지고 최고의 지위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걸 잘 보셨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걱정이죠. 권력이 있으면 타협도 협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권리만 부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나 자신이나 개인 또는 당파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구한말 난세가 낳은 풍문녀 나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